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서울에 주택을 사는데 24년이 걸린다고 라는 주제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는 뭐 하락폭락 얘기하시는 분 영상을 안 봐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보라고 해서 봤는데 어, 이분이 그냥 하락과 폭락에 대한 뭐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상까지 올려서 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과 만나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이야기만 듣고 사실인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음해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반박 영상, 대응 영상을 올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분들 상대 안 합니다. 예, 대인배이기 때문에 상대 안 하고 마음껏 그러셔도 됩니다. 자, 그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오는 한 내용을 전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로잡고 잘못된 정보를 고쳐드려야 되니까. 그 영상에 보면 하나가 나옵니다. 자, PIR 지수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택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참고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 지수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주택 가격이 비싸다 싸다 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도 이 24년이라는 수치, 이것 자체도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PIR 지수, 실제로 서울의 주택 24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알고 계시면 안 되니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PPT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 주택을 사려면 24년이 걸린다고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서울의 주택 24년, 그냥 막연하게 보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24년이면은 거의 뭐 인생의 그 절반은 아니지만 인생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시간을 보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 보시죠. 이 통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 그 해당 어, 영상에서 참고한 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24년으로 수치가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다른 도시와 생각했을 때 뭐 11, 14 나오고 뭐 미국도 어떤데 서울은 너무 비쌉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투기꾼들이 호도합니다. 아니, 무슨 바보들입니까? 국민들이 호도한다고 사고 말고 하게. 자, 그렇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PIR 지수가 뭔지부터 살펴보죠. Price to Income Ratio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 주택 가격입니다. 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그러니까 소득도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간치입니다. 그리고 가구, 주택도 중간치 해가지고 주택 가격을 또 이 소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 PIR 지수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주택의 적정 가격을 논할 때 참고 지표로 사용하는 정도로 쓰고 있고, 이 대출은 전혀 적용이 안 된 수치입니다. 오로지 소득. 그러니까 평균 소득으로 몇 년이 걸리느냐. 네, 이거를 확인하는 지수죠. 자, 그래서 아까 보니까 24였죠? 기억하고 계세요, 그 수치를. 자, 근데 이 PIR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PIR 지수에 대입하는 그 가격, 주택 가격하고, 그리고 이 소득, 버는 소득, 여기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실거래 가격으로 넣느냐, 아니면 호가로 넣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 뭐 연도,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도 세전이냐, 뭐 세후냐, 뭐 이런 게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명확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통계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대로 수치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PIR로 이 폭락이나 하락론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를 상당히 많이 끄집어내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도시별로, 국가별로 해서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가마다 도시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권역이 달라요. 일단은 바로 우리 근처에 있는 도쿄,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자, 도쿄에도 도쿄 중심시가 있고 바로 도쿄 권역, 도쿄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따지면 도쿄도는 서울의 4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일부 지역까지 다 편입을 해야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권역이 넓어지면 당연히 PIR 지수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는요, 한국의 1.5배입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뉴욕시는 아주 조그맣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랑 비교를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사실 PIR을 생각해서 정말 데이터로 참고 자료로 쓰고 싶다 이렇다면은 우리나라를 잘라서 전국과 서울을 놓고, 그리고 뭐 서울과 다른 도시를 놓고 비교할 때 쓰면은 아주 좋은 그러한 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PIL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통계다 보니까 오류가 있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PIR로만 주택 가격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이건 근로자만 기준으로 잡아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외에 뭐 노년층, 은퇴 세대라던가 이런 분들, 근로자 외에 주택 구매력은 아예 제외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이 축적되죠. 그래서 뭐 고소득자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득이 낮으신 분은 또 그만큼 벌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이 부동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유동성, 앞으로 풀릴 수 있는 자본은 또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대입했을 때 부동산에 얼만큼 유입이 될 것인지 판단을 하고 주택가격을 또 적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출이 제외됐죠. 대출 없이 주택을 사시는 분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로만 잡아도 40%를 생각하면 24년에서 40%를 제외한 수치가 맞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 24라는 숫자도 지금 그 해당 사이트, 본인이 참고하는 사이트만 보고 외국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그게. 그것만 보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그러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KB 주택 가격 동향입니다. 거기서 바로 저번 달 3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금 밑으로 내려놨죠.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주택 매매 가격 및 소득 분위별 PIR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국과 서울로 또 나뉘어요. 이럴 때 사용하라고 PIR이 있는 겁니다. 뭐 해외랑 비교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면은 전국으로 봤을 때 중간소득, 자, 중간소득 3분의 1로 놓고, 그리고 주택가격도 평균 매매 가격으로 3분의 1로 놓고 보면은 PIR은 전국으로 봤을 때 5.4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서울이죠. 서울 그렇게 비싸다 얘기했는데, 자, 서울도 보면은 3분의 2에 또 3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 14.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24년과는 10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4.5면요. 예. 자,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사실 이것도 PIR 지수란 건 참고자료지, 이거를 보고 주택가격이 비싸다 싸다 논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부동자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와는 다른 또 점이 뭘까요? 해외에는 금융자산이 좀 많은 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더 크게 자산의 범위를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이 PIR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해야 되고 이건 어떻다, 그리고 24라는 수치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서울 주택 가격이 싸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부 지역 서울 아파트 가격은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은 좀 저렴하구나, 아직 저평가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 전체, 전국 전체를 주택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논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어디는 저렴하고 어디는 비싸고 이게 맞는 겁니다. 수요는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과수요와 또 저수요가 나타납니다. 저수요가 일어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팔리지 않으면서 적체가 나타나고 가격이 낮아지고 저평가되는 것이고, 과수요가 일어나면 당연히 위로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따라서 PIR 지수는 참고 정도만 하셔야지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가셔야 됩니다. PIR만 딱 보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딱 하나만 보고 아 비싸다 쌀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것이고, 이거 말고도 또 밑에 보시죠. 이거는 전국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지금 중간소득의 주택 가격대별 PIR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1분위 같은 경우는 2.2입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2.2년, 2년이면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분위 같은 경우에는 15.3입니다. 지금 이 양극화를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서울 아파트 싸다 비싸다 이거에 대해서 이 PIR 지수 보고 사지 말아야지 사야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간소득, 중간주택 가격 PIR 지수가 추이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지금 전국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로 올라갔다가 16, 17, 18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서울과 수도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PIR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서울 주택을 사려면 24년이 걸린다는 PIR 지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24가 아니라 14였습니다. 서울을 봤을 때요. 그렇죠? 뭐 이게 높다 낮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 붙여드리는 거고, 서울 주택 가격을 논할 때 이 PIR 하나로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맨날 하락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이 지금 반포 같은 경우 평당 1억 얘기하죠. 근데 뭐 미국과 그리고 뭐 도쿄는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서울이 더 비싸다고 얘기하죠. 근데 뭐 똑같은 환경으로 봐야죠. 또 미국도 뭐 허드슨강 앞에 있는 그러한 주택일 경우에 대형 평수 기준입니다. 이거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택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대형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는 오히려 1억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도쿄, 이 롯본기 이런 데 같은 경우 평당 2억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싸다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정보, 그것만 고쳐드리는 겁니다. 서울, 뉴욕과 그리고 도쿄보다 서울이 비싸다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그분에게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유튜브이긴 하지만, 남을 음해하고 욕하는 그러한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인배시라면 그런 영상을 자제하시고 본인의 컨텐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